사마 개수를 보겠습니다. 여름철의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가 큰 물이 아니다 보니까 뜨거움에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개수를 생해주는 금이 와야 되겠죠. 금이 오고 또 필요한 경우는 수가 직접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수가 와서 불도 꺼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또 금은 끊임없이 이 물이 계속 이 없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줄 수 있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금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름과 겨울은 간단하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화가 와야 되고 병화가 와야 되고, 여름에는 수가 필요하니까 수가 필요하게 하고, 수를 막는 거는 제거해 주고, 예를 들어 토가 온다, 그럼 뭐예요? 먹으로 토를 제거해 주고,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자, 봅시다. 4월 개수. 4월 개수는 희, 신금, 그렇죠? 4월의 개수는 4월의 개수는 사화 속에는 사무, 경, 병 이렇게 있잖아요. 이 속에서 있는데 뭘로 쓴다? 신금을 쓴다. 근데 왜 경금을 쓰지 않을까? 4월 달에 이 수가 많이 필요할 텐데, 개수인데 왜 경금을 쓰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신금을 쓰고 신금이용, 무신용금, 신금이 없을 때는 경금을 쓴다. 약 만약에 신고투, 신금이 높이 투관되어 있으면, 투출되어 있으면 불견정화, 정화를 봐서는 안 된다. 정화를 봐면 어떻게 돼요? 신금을 꺼버리잖아요. 신금을 녹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더 뜨거워지죠? 게다가 더하여 이 임투, 임수가 투출되면 주, 가명, 영귀, 과거급제로 이름을 얻게 되고 영화롭고 귀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신금이 있을 때, 신금이 오는 거를 1차적으로 쓰는데, 신금이 왔을 때 정화를 쓰면 안 되고, 정화가 오면은 신금이 깨지니까 안 되고, 거기에 더하여 임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신금과 임수가 있으면 뭐예요? 물을 계속해서 공급도 해주고, 임수가 와서 바로 즉석에서 물을 만들지 않고 바로 물을 보충해 주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과거급제해서 영화롭고 귀하기도 된다, 그 말이죠. 성, 소리성자죠. 소리성, 파, 뿌릴파. 소리가 번져요. 어디? 사이, 네 오랑캐죠. 네 오랑캐. 우리가 중국에서 보면 우리 한국도 오랑캐죠.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하죠. 동이족. 여기 보면은 사방의 오랑캐가 동쪽은 동쪽 오랑캐,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렇게 사오랑캐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름이 사방간대로 퍼진다 이야기했죠. 약 만약에 정이 있으면 정이 있으면 파격, 격이 깨져버리죠. 만약에 정화가 있으면은 정화가 신금을, 극에서 신금을 무력화시키니까 안 되고, 또 와버리면은 정의만목으로 임수를 끌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화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격이 깨져버리면 빈, 가난하고, 무, 없어요. 입, 추가 뭐냐면 송곳추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있는데 송곳, 이 날카로운 송곳을 세워둘 만한 곳도 없다. 그러니까 땅 한 떼기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떼기는 굉장히 예컨대 땅이 이렇게 한 평이라도 있으면, 한 평 얼마죠? 3m, 3m잖아요. 이 정도 땅 너 적은데 여기다가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다. 송곳, 날카로운 송곳을 꽂을 땅도 없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현재는 부동산이 최고의 일반적으로 가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식이라든가 코인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이 중요하고요. 임수가 있으면 면할 수 있다. 임수가 있으면 면할 수 있다. 신금이 감추어지고 지장간에 있고 무정, 정화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도 꾸준히 공급해주죠. 그래서 공감은 국자감의 학생이라고 그랬죠. 향시 합격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중앙 과거, 향시, 회시, 전시 이렇게 썼죠. 향시는 말 그대로 고향에서 보는 시험, 그 다음에 회시는 모여서 보는 시험, 그 다음에 전시는 임금 앞에서 보는 시험,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공감, 여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자감에 올라가 있는 학생, 그래서 공감 정도는 되고, 그 다음에 의금도 뭐예요?
학생이 얻고 다니는 푸른 뭐 옷 단추를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이런 건 뭐냐면 1차 향시 정도는 합격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학생 정도는 될 수 있다. 신금이 지장간에 감추어져 있고 그랬을 때 이야기에 정화가 없고. 자,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4월 개수는 신 일주가 이 개수가 임절지 사화 속에 있으니까 사화를 있으니까 절지에 임하게 되어서 약극 약함이 극에 이룬 물이다. 지수 약극지수라. 약함이 극에 이룬 물이다. 비 없으면 인겁 인성은 뭐죠? 금이죠. 금이 생해주지 않거나 그 다음에 겁재는 뭐죠? 수죠. 임수나 개수 이런 것들이 병투 나란히 투출되어서 생하거나 이거 뭐죠? 부를 쓰거나 또 도울 조자를 쓰죠. 생하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죠? 아니하면 부족하다. 뭐다? 이치영현 영화로움이 현 드러나는 것때까지 이르는 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영화롭게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견정 신극 극신 만약에 이 신금하고 뭐가 있어야 그랬죠?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화가 나타나서 신금을 극을 해버리면 필 반드시 취해야 한다. 임을 취하여 위구 구제된다. 자, 임수를 취하여 구제한다는 것은 정임 한목으로 정화를 없앨 수도 있고 또는 수국할 수도 있겠죠. 또 이미 개수를 생길 수도 있겠죠. 신장 신금이 위태 지장간에 있고 무정 정화가 없고 신금이 이렇게 지장간에 있으면 아까 뭐랬죠? 의금 학생은 된다고 할 수 있죠. 수 비록 영양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희 반가워해 뭐다? 기무정 파금 정화가 금을 깨는 것이 없음을 반가워한다. 그래서 역 또한 유 뭐다? 의금야라 옷을 푸른 옷을 입는 그러니까 뭐 옷에 단추 있는 옷이니까 이게 저기 학생이라고 그랬죠. 그 학생 정도는 될 수 있다. 수재는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혹 일파 화토 핍신 한번 볼까요? 개수가 4월인데 화토가 많아요. 화가 있고 토가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개수를 말라버리잖아요. 마르고 극을 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핍신 신금이 없어요. 그러면은 최악의 조건이죠. 개수 입장에서는 그냥 사 따라가야 돼요. 즉 뭐냐면 유사경 사화와 경금이 있는데 역불능생수 역시 뭐다? 물을 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사화와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경금은 뭐죠? 물을 생할 수 없다. 자, 신금이 없어요. 그런데 경금이 있으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금생수. 근데 사화가 왜 나오냐? 사화는 개수를 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하거나 도와주는 게 아닌데 왜 나오냐? 이게 지금 어짜 아니냐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화 원약에는 기토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게 기토가 아닌가, 오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조화 원약에 보면은 즉 유기생경 자 기토가 있어서 경금을 생해주죠. 그러면 도움이 돼. 경금은 또 개수를 생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잖아요. 이렇다 하더라도 이 화토가 있어버리면 불능무수 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자, 화토가 있고 신금이 없다. 그럼 경금, 자 사화를 기토로 보는 게 맞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사화는 금하고 관계 없잖아요. 아니 개수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토가 경금을 생해줘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서 개수를 생해주는 구조라 할지라도 화토가 한 일파 무리가 있으면 물이 없다. 물이 생겨날 수 없다. 그러니까 물이 개수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경우를 놓고 한번 볼까요? 자, 경금 있고 기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있고 토가 있고 토가 있고 자 그러면 화가 있으면 경금이 깨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고 근데 토는 아니잖아요. 토생금이 되니까 이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파 화토로 하기 때문에 경금의 경우는 화가 있으면은 안 되고 토는 해당사항 없고 기토는 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사항 없고 토는 같은 토니까 역시 해당사항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애매해요. 화토가 한 무리가 있을 때 이거를 경금과 기토를 오자가 돼서 기토라고 했을 때 이 말이 해당되어 있는 거는 화가 경금을 극할 때 이 한 경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말이 안 되죠. 혹시나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기토가 아니라 뭐다 이거를 사화로 놓고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사화는 같은 화니까 말이 맞겠죠. 왜냐면 화가 강해지니까 개수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가 오면 어떠냐. 화생토로 열기를 빼내고 그래서 사화가 약해져서 이 개수를 말리게 하는 거를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죠. 물론 화생토, 토색, 토국수에 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 토가 화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목적만 있다고 하면 사화가 약해지니까 개수가 간접적으로 소극적인 의미에서라도 강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다면 사화도 말이 될 것 같아요. 사화. 어쨌든 이런 가능성이 여러 가지 있다. 한번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자가 맞는지 기토가 되는지 이거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이 문장을 갖고 우리가 따져보면 이 경우수를 갖고 따져보면 기토는 둘 다 아예 해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토가 아니라 사화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역시 물을 생할 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이 수액에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화가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토가 있을 때는 도움이 안 되고. 근데 기토가 있을 때는 화토 갖고 또 논리가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여러분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경우수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무, 비견, 양인. 비견은 뭐죠? 개수고 양인은 임수겠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필치, 오건, 개수를 어떻게 해요? 볶아버린다는 거죠. 볶아버리고 말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은 눈이잖아요. 눈은 수하고 연결돼서 수가 부족하게 되면 눈이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손상이 있다는 것은 무의, 의심스럽지가 않다. 그러니까 눈에 손상된 것은 분명하다 그 말이죠. 만약에 경임 양투, 경금과 임수가 양투 두 개가 다 투출되면 설제 화토를 설하고 극제한다. 뭐를? 화토, 경임. 자, 경금은 설한다기보다도 화의 기운을 화가 경금을 극해야 되니까 기운을 빼내겠죠. 그러니까 설의 의미가 있어요. 살짝. 그 다음에 그러니까 힘을 쓰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수도 극해버리죠. 이거는 극이고 이거는 설로 의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토의 입장에서 보면 자, 토의 입장에서 보면은 토생금으로 금을 생각하니까 이건 설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토극수 극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설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설, 극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하고 극제한다. 뭐를? 화토를. 그래서 이름하여 겁인화진이라 한다. 겁제와 인성이 화진, 진을 화한다 그 말이죠. 진을. 이거는 이제 주역에서 화지진께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극귀지조라, 아주 귀함이 극히다라는 명조다. 화지진은 뭐죠? 화지진이죠. 자, 화지진은 주역에서 제가
주역 강의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상교 학교로 나뉘는데 화, 지 이걸 읽는 게 보다 진, 화지진이잖아요, 이게요. 그럴 때 화는 뭐죠? 구리화 중절. 이게 구리화 중절, 그렇죠? 리깨고 화계 후천수는 구고 리깨고 화를 의미해요. 지는 뭐죠? 삼곤지 삼절 네 개가 다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세 개가 다 이렇게 이게 화지 이거를 이렇게 된 괴를 진괴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극기한 명조가 된다. 이것도 좀 이제 더 이해가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한다. 이 정도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정견 간자. 아까 정화가 천간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개수가 사화인데 신금하고 임수가 필요한데 정화가 오면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정화가 천간에 보이면 즉부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만약에 유경무임, 만약에 경금 있고 임수가 없다. 만약에 경금이 있고 임수가 없다. 그리고 역무정, 정화도 없다. 그러면 경금만 있어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면 가밉, 유림에 들어가는 거를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유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금이 원래 신금이 있어야 되지만 신금이 없고 경금만 있어도 다른 이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깨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금이 있으면 이런 게 임수가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 정도는 유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의 출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유경무신자, 만약에 경금만 있고 신금이 없다. 이런 경우는 이로 공명, 다른 방법으로 공명을 이룬다. 그러니까 신금이 FM이고 경금은 다른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FM을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 신금의 정도를 벗어난 다른 방법으로 경금으로는 출세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요. 총지 결론적으로 4월 개수는 전용 신금 방명. 신금으로 오직 신금을 써야만 아름답다, 묘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월 경금 장생. 요건 뭐냐면 사가 경금의 장생지죠? 맞죠? 네, 사화가 맞습니다. 사화가 경금의 장생지이기 때문에 장생지인데 그러나 화토 조열하다. 사무 경병. 이 경금의 장생지긴 하지만 이 화토가 아주 4월이니까 뜨겁죠. 그래서 금불능생수, 금이 금생수를 이거를 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생을 알 수가 없다. 약 일파 화토, 만약에 화토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더 안 되겠죠. 그러면 사주의 주인은 무인수 겁인. 자, 인수나 겁인은 뭐죠? 도와주는 거죠. 인수 금이죠. 그 다음에 비겁 뭐죠? 수죠. 금수가 없어버리면 위조 그러한 것이 도와줌이 없으면 필치 반드시 이르게 된다. 오건 개수야라. 개수가 바짝 마른다. 그렇죠? 어쨌든 개수가 물이 없는데 밑에가 화토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화는 물을 증발시키고 토는 물을 묻어버리고 개수를 묻어버리죠. 그러니까 물이 증발되겠죠. 그래서 볶고 말라버린다 그 말이죠. 수위 목, 수는 누님으로 고운. 그래서 말하기를 손목이라고 한 것이다. 아까 나왔었죠. 눈에 손상이 생긴다. 겁인 화진자, 겁인 화진이라고 앞에 나왔었죠. 이것은 진괴명이다. 진은 괴명을 말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화지진. 여기에서는 화지진. 리희와 곤이지. 요건 이야기 했었죠. 우리가 주역 강의에서 구리화 중절. 이거 제가 이렇게 오락죠. 강의에서 후천수 구고 리깨고 이 리깨고 불을 화를 의미하고 중절 모양은 가운데가 끊어져 있다. 이 이야기고 곤깨는 곤이지. 삼곤지
이곤지 3절이죠. 숫자가 이곤지 3절 이렇게 외워야 되죠. 자, 후천수가 이 깨고 곤 깨고 지 땅을 의미하고 있죠. 지 땅을 의미하고 3절 세 개가 다 끊어져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제 주역 강의 보시면 돼요. 역학 강의에 이렇게 이 8개 정도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64개가 또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리상 곤하 리괴가 위에 있고 공괴가 아래에 있다. 그래서 위 진괴가 된다. 이유화토야라 화토를 비유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위에는 화, 밑에는 토. 그러니까 아까 뭐죠? 이게 리괴 구리와 중절 이게 위에 있고 이게 뭐다? 화. 그 다음에 이곤지 3절 이거는 토죠. 그래서 이거 화토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이제 화지진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땅이니까 지. 그래서 지인께를 위한다. 그래서 화토를 비유해서 이렇게 진께라고 이야기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경금과 신금, 임수, 겁, 병투. 경금, 신금은 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비겁이죠. 비겁이 병투, 나란히 도출되면 설제 화토를 설하거나 극제를 해서 그러므로 운 이름하여 겁인 화진이라 한다. 겁제와 인성이 지인을 화했다. 그렇죠? 그래서 극기지죠. 아주 극도로 귀한 명조가 된다. 유정출관, 만약에 정화가 출관되면 그런즉 극제, 정화가 신금을 극해버리죠. 경신금을 극제해버리고 정화가 그리고 이 파격이 돼버린다. 만일 유경신지생, 경신의 그 생인데 이 무임수지죠. 이 임수의 도움이 없으면 역 또한 무정 파격자 그리고 정화도 아예 없어요. 임수도 없고 그러면 그래도 경금하고 신금이 있으니까 약간의 도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수 부족. 힘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국이 청순하다. 격국이 또한 청순하다. 여상 신장 신금이 소장되고 무정 정화가 없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럼 뭐라 그랬죠? 의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함으로 운 가라사대 가입 유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는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더 이상 출세 여부는 그 다음에 알아서 할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유경무신 경금만 있고 신금이 없어버리면 개수가 신금이 가장 좋고 근데 신금이 없고 개수가 있으면 뭐라고 할까? 2로라고 그랬죠. 2로 공명. 자, 4월에 이렇게 됐을 때 경금이 있고 신금이 없을 때는 귀제 2로 귀함이 어디에 있다? 2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얽매이면 안 되겠죠. 과거 시험보다는 다른 방법. 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싸움을 잘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돈 좀 쓰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총지. 그건가요, 그러면? 신금은 이제 우리 대학교로 말하면은 그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본고사가 아니고 수능이라고 해야 되나? 수능이라고 해야 되죠. 이건 뭐죠? 특별 전형. 요거는 정시, 요거는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는 거. 뭐 사회활동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용해서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상담할 때는 이런 거 보고 경금이 나와 있으면 개술주가 사월생인데 경금이 나와 있으면 이런 경우는 뭐예요? 근데 특별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라. 응용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신금은 이런 경우는 이제 정시를 한번 들어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이것도 연구해 보면 재밌겠죠? 총지 결론적으로 4월 개수는 이 득신금이고 신금을 얻어서 구제함이 있어야 되는데 겁인화진격에서는 수원 비록 경임양투 경금과 임수가 양투 두 개가 투출되었다 할지라도 역 또한
수, 모름지기, 신금장지. 신금이 지장간에 감춰져 있으면 방위 극귀하라. 바야흐로 극이 어떠하다? 뭐죠? 귀함이 극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르게 된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4월의 경금은 뭐야 된다? 신금이 있어야 된다. 신금. 그리고 어쨌든 4월의 경금은 4월의 개수는 여름철의 개수는 수가 마르기 때문에 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좋다. 금수가 오거나 즉 인성이 오거나 비겁이 와서 이 수를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신금이 오면 좋다. 근데 좀 의문은 의문이에요. 왜 신금이 오는 게 좋을까? 경금이 아니고. 사화 속에 사무, 경, 병이 있잖아요. 근데 신금이 오면 경금은 여기 있어서 그런가요? 그 다음에 신금이 오면은 병화하고 신금하고 합을 해서 뭐가 되죠? 수가 되죠. 그러니까 신금이 병화의 뜨거움을 이게 이제 병화가 살해나갈 때는 원령을 잡고 있을 때는 병화가 뜨거웠기 때문에 병화를 신금이 잡아서 수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움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신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한번 이것도 왜 신금이 필요할까? 언뜻 생각하면 경금이 더 좋지 않을까? 물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금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좀 사족을 달아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병화 때문에. 병화를 신금이 잡아주니까. 한번 이것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 마치겠습니다.